Say, hey, hey now, baby. Oh, my, don't play now, baby. 자, 반갑습니다. 김태준입니다. 2019학년도 고2 6월 윤리와 사상 학력평가 해설을 맡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어느 정도 동양에 대한 진도는 학교에서도 다 나가셨을 것 같고, 이제 서양 고대를 조금 넘어가는 시점일 것 같아요. 일단 저희 학교 기준으로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헬레니즘 중세까지 좀 빨리 나간 학교도 있을 거고, 그래서 칸트 그리고 벤담까지가 이번 시험 범위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몰랐던 부분이 몇 개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총평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거를 계속 틀린다. 그럼 이 부분은 여러분이 맞췄는데 제대로 맞춘 게 아니었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은 정말 개념을 좀 깊이 공부하시는 게 좋다라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1번입니다. 1번은 전통적으로 인간관, 무슨 인간관? 뭐 유희적 인간이냐, 아니면은 뭐 도구적 인간이냐, 즉 인간의 본질을 묻는 문제죠. 인간이 동물과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느냐.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내신에서는 뭐 윤리적 인간 외의 종류도 충분히 물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학력 평가에서는 자, 우리 과목이 뭡니까? 윤리와 사상이죠. 그러니까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이다 보니까 대부분 90% 이상 윤리적 인간에 대해 묻게 됩니다. 그럼 지금도 보세요. 자, 스승님께서는 어떤 삶을 살아오셨나요? 인간의 특성 묻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딱 보니까 소크라테스 같이 생겼어요. 그죠? 자, 세속적인 쾌락보다는 나의 영혼을 보살피는 삶을 추구해 왔다. 자, 여기서 확정할 수 있는 멘트에만 제가 좀 밑줄을 치겠습니다. 영혼을 보살핀다, 영혼을 보살핀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영혼의 가꿈을 중요하게 여긴 소크라테스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뭐 영혼 불멸설 이런 것까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스승님께서 그러한 삶을 추구하신 까닭은 무엇인가요? 이제 여기에 대답이 나오겠죠. 어떤 대답이? 인간이 어떤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이 무엇이기 때문에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가, 인간은 항상, 자, 동그라미 치세요. 선한 삶, 선하다, 악하다, 뭐와 관련된 개념이에요? 윤리, 도덕과 관련된 개념이죠. 그죠? 자, 우리는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검토해야 하네. 그래서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Unexamined life for a man is not worth living. 바로 소크라테스죠. 그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묻는다기보단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윤리적 인간에 대해서 묻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윤리적 인간의 특성 봅시다. 반성, 성찰, 선악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도덕적인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존재가 윤리적 존재죠. 그죠? 자, 유용한 도구니까 이건 도구적 존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고. 두 번째, 다양한 놀이를 통해, 이거는 유희적 존재가 되겠죠. 그죠? 놀이하는 인간, 로제 카이와 이런 학자들, 호이징어 이런 학자들이 많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번도 안 되겠고. 세 번째, 자, 요런 단어, 성찰하고 도덕적 삶을 추구한다, 윤리적 인간.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그죠? 자, 4번 보겠습니다. 문자와 같은 상징 체계를 활용하여 문화를 계승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뭐 언어적 인간, 문화적 인간,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5번 선지입니다.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얻기 위하여 학문을 탐구하는 존재이다 라고 했는데, 이 학문을 탐구한다 라는 부분에서는 뭐 이런 윤리적 존재랑 뭐 그렇게 막 어긋나는 부분은 아니죠. 근데 이제 요거를 택한 친구들은 뭘 아셔야 되냐면, 이 소크라테스의 윤리적인 목적이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혼을 가꾼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읽고도 풀리는 문제야. 영혼을 보살피는 게 더 귀하다. 뭐보다? 세속적인 쾌락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얻기 위해 이게 목적이 되지는 않으니까 이 선지는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고대 동양 사상가. 제가 문제 풀 때 꼭 말씀드리는 게 굳이 여러분이 어렵게 접근할 필요 없다. 쉽게 접근하려면은 물론 이 팁을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고3 되면은 이런 게 많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냥 동양 사상가, 다음 사상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근데 쉽게 줄 땐 그냥 쉽게 빨리 접근하면 돼요. 지금 고대 동양이라고 한정을 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고대 동양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희 이런 사람이 나올 수는 없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의 순서가 없게 되고, 자, 지금 명이란 얘기가 나왔어요. 자, 정명 생각나시죠? 그죠? 예. 그리고 말의 순서가 없어지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핵심은 이름이 바라야 한다. 이거 한자 그대로 보세요. 반장 투표할 때 쓰는 거 뭐야? 바를 정자지. 그지? 요거잖아. 바를 정자. 이게 정명이라고. 그죠? 그래서 공자라고 유추할 수가 있겠고, 공자라는 사람은 이제 인을 강조했지만 충서, 예악 다 강조하죠. 그죠? 그래서 예악이 세워지지 않으면 형벌의 집행이 공정하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 부분도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되는데, 요건 심화로 제가 좀 끌고 가볼게요. 그 공자한테 예전에 이제 여러분 선배들이 많이 틀렸던 게 뭐냐면, 공자는 덕치 아니냐, 덕치 예교다. 예? 덕으로서 다스리고 예로서 교화시킨다, 교육한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형벌 혹은 법률을 부정한다라고 생각했었다고, 공자가. 근데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그 사회에 법률이 없었겠습니까? 법보다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야? 덕에 의한 통치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형벌이라는 것도 예에 의해서 공정하게 집행되면은 공자한테는 전혀 나쁠 게 없는 거죠. 공자가 문제 삼는 거는 패도 같은 걸 문제로 삼는 겁니다. 패도. 그죠? 그러니까 형벌의 존재를 인정한다라는 거, 형벌의 존재 인정한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법률의 존재도 인정합니다. 자, 형벌의 집행이 공정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손발을 둘 곳이 없게 된다. 그래서 공자라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을 볼게요.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기적 욕망을 가지고 있다. 나면서부터 다른 말 뭐예요? 선천적으로. 또 다른 말 생득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득, 얻었다. 생득적으로. 자, 이기적 욕망. 인간의 선천적 이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성이 어떻다? 이기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순자 냄새가 납니다. 그죠? 그런데 원하는 욕망을 추구하되, 자, 욕망은 추구할 수 있어. 일정한 한계가 뚜렷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읽으면 확정질 수 있어야 돼. 이 욕망의 욕구의 한계를 설정하고, 혹은 욕구 충족의 기준이 되고, 재화 분배의 기준이 되고, 직업 분배의 기준이 된다. 그게 바로 순자의 예의죠. 그죠? 우리 다 개념 강의 때 했던 것들이고, 그러니까 다투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다투면 혼란해지고, 혼란해지면 공궁에 빠져들게 된다. 그래서 고대 선왕이 제정한 예를, 외면적 규범을 따름으로써 화성기위해야 된다는 게 순자의 주장이죠. 혼란을 싫어했기 때문에 예를 제정해서 한계를 분명히 하였다. 그런 차원에서 순자라고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공자 선질본이에요. 각자가 신분과 직책에 맞는 역할과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자,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정명을 뜻하는 거니까 일단 갑이 정답이 되겠네. 그죠? 자, 2번 볼게요. 군주는 백성을 덕이 아니라, 이 부분이 틀리죠? 법률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덕에 의해서 다스려야 돼요. 그죠? 을입니다. 을은 지금 순자죠. 타고난 모든 욕망을 제거하여. 이런 건 읽고 풀어도 되잖아. 그지? 자, 봐봐. 욕망을 추구하되 읽고 풀어도 되잖아. 그지? 선생님이 굳이 예의 기능을 설명할 때, 순자의 예의 기능을 설명할 때 욕망을 충족하면서도 절제하는 기준이라고 얘기했어요. 즉 욕망을 충족하면서도 라고 강조한 이유는 욕망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는 개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제거라는 말이 틀렸고요. 순자, 예와 같이 외면적인 사회 규범, 여기까지 맞아. 외면적인 사회 규범이야. 에서 벗어나면은 사회가 어떻게 돼요? 혼란스러워지죠. 갑, 을입니다. 공통점, 내 부모와 남의 부모를 분별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분별하지 않는 사랑,
분별하지 않는 사람. 그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겸애라 그러죠. 겸애는 누구 거예요? 묵자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차별애, 구별애가 공자 건데 그럼 순자는 어딥니까? 순자는 여러분 뭐겠어요? 순자는 덕치도 갖고 있고, 그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에 의해서 사람이 더욱더 성장해야 된다. 도덕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니까 순자도 마찬가지로 별애입니다. 구별애예요. 그러니까 겸애를 주장하는 건 묵자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답은 1번이었고 3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한국 사상가예요. 하늘이 사람에게 자주지권을 부여하고, 자, 이 표현 나오면 고유 표현이다. 바로 그냥 확정 지을 수 있겠죠. 자주지권 누굽니까? 정약용이 되겠죠. 그래도 조금 더 읽어봅시다. 선을 하고자 하면 선을 행하게 하고, 그죠? 그리고 악을 하고자 하면 악을 행하게 하였다. 그 권능이 자기에게 있어 금수와 같지 않으므로, 그죠? 자, 그럼 정약용의 특성 얘기할 때 우리가 동물과 구분되는 측면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일단 욕구가 있다라는 거는 동물과 인간이 공통적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동물과 차이점이 나는 게, 이게 뭐 이제 하늘이 내렸다라고 하는데 그 두 개가 바로 자주지권이라는 것과, 그죠? 그리고 바로 영지의 기호였죠. 그죠? 예. 이게 바로 뭐예요?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성향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 말고 형구의 기호, 형태가 있는 구체적인 것들의 기호, 즉 욕구가 있는 것, 식욕, 성욕, 뭐 수면욕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이거는 동물과 공통되는 지점이고 이 두 부분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기억나시죠? 자, 봅시다. 함정 많이 파는 부분 나왔습니다. 사덕 형성, 정약용한테 맞아 틀려? 맞지. 사덕은 선천적인 게 아니니까. 사덕 형성 맞아요. 사단은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거니까 이거를 확충하는 거지. 그죠? 이 사단이 뭐예요?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영지의 기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맞는 말이 되겠다. 그죠? 자, 인간의 선한 본성은 하늘이 부여한 이치이다 라고 했어요. 자, 지금 선한 본성이 곧 이치이다. 이치가 다른 말로 덕이죠. 그죠? 그러면은 덕이라는 게 선천적으로 있다는 얘긴데 정약용은 그렇게 보질 않으니까. 그지? 3번. 인간과 동물은 스스로 선이나 악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것도 자주지권 관련된 건데 동물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번째, 도덕적인 삶을 위해 인간의 모든 욕구를 버려야 한다. 자, 근데 이 모든 욕구를 버리라는 거는 대체로 다 틀려요, 여러분. 뭐 에피쿠로스 스토아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욕구를 버려. 먹고 싶은 욕구를 버려. 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다이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선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함정이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또 선을 좋아하는 기호는, 이게 영지의 기호죠. 도덕적 행위를 한 후에 얻을 수 있다. 이거는 선천적으로 있다니까. 그지? 이건 선천적으로 있어. 그지? 덕이라는 거, 사덕이라는 게 선천적으로 있는 거는 아니지만 이 기호는 선천적으로 있어요. 기호로서. 그래서 성기호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후에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었어요. 자, 다음 4번입니다. 교를 배우는 사람은, 자, 한국 사상가 갑을 모두가 하고 나왔는데 지금 한국 사상가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석가모니는 아니겠고 원효나 진울, 의천 이 중에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불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교선 나오고, 자, 교학을 배우는 사람은 안을 버리고 밖을 구하려 하고, 선을 익히는 사람은 밖의 대상을 잊고 안으로 밝히길 좋아한다. 자, 지금 여기서 일단 찾아보세요. 저거 두 개 해서 교관겸수죠. 근데 여기 교관겸수만 있는 게 아니야. 안을 버리고 밖을 구하려 한다. 그럼 이건 잘못된 거잖아.
안도 취하고 박도 취해야 되잖아. 그걸 뭐라 그래? 내외 겸전 이렇게 되겠지. 교관겸수 내외겸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누구의 의천이죠? 자, 여기 가겠습니다. 과거의 모든 성인은 먼저 깨닫고 뒤에 닦아 나갔고, 그죠? 먼저 깨달았대, 그 다음 뒤에 닦았대. 그 다음에 닦음에 의해 증득하지 않음이 없었다. 돈오와 점수의 두 문은 성인이 밟아온 길이다. 돈오, 후, 점수니까 진울이 되겠죠. 여기 어렵지 않죠? 자, 모두가 긍정이니까 공통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개인의 해탈을 위해서 극단적인 고행. 이건 이제 석가모니도 부정했던 거죠. 그죠? 부처님께서도 이 부분을 부정하면서 만든 개념이 중도입니다. 중도. 제가 몇 번 설명드렸어요. 중도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아니다. 2번,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수용하려고 노력해야 하는가? 이건 의천한 땐 맞죠. 그죠? 하지만 진울은 그 반대가 되겠지. 진울은 선종 중심이니까. 자, 3번, 종파 간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화를 추구해야 하는가? 자, 잘 봐. 원효의 뒤를 이은 슈퍼스타 2명이라 그랬어. 맞지? 고려시대. 자, 그러니까 의천, 진울 모두 종파 간의 대립을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그러니까 교 중심의 선 통합, 선 중심의 교 통합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요게 답이 되겠죠.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화정신. 이게 한국 사상의 공통점이라고도 얘기를 했죠. 자, 4번. 답은 3번이었고 4번. 불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점진적인 수행이 필요한가? 자, 일단 어느 포인트에 여러분이 바로 X를 쳐야 되냐면 불성이라는 거는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그죠? 청정한 불성이 있어요. 누구한테? 불교에서는 청정한 불성이 누구한테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을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불성을 형성한다라는 말. 그러니까 제가 정말 여러분한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형성이라는 표현은 우리 율리아 사상에서는 어떤 포인트로 쓰냐면 없는데 생기는 거야. 그게 형성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형성이라는 말은 불성이 없었다는 얘기라고 논리적으로. 근데 불성이 둘 다 있잖아. 태어나면서부터 불성이 있다고. 청정한 불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야. 둘 다. 알겠지? 자, 5번이에요. 깨달음을 위해서 경전 공부가 아닌 참선 수행에만 힘써야 하는가? 참선 수행에만 힘쓰는 것도 둘 다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갈게요. 천하의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 천하의 지극히 굳센 것을 뚫는다. 자, 부드러운 게 굳센 것을 뚫는데 무슨 양자역학도 아니고, 그지?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비가 탱크를 뚫는 거라면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좀 약간 이런 게 나와요. 약간 역설적인 화법이 나와. 무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가장 잘하는 거다. 무위가 곧 유위다. 그리고 무용한 거, 쓸모없는 게 쓸모 있는 거다. 그러니까 도가사상이죠. 그죠? 기억나시죠? 우리 개념 공부했던 거. 그래서 무위라는 말은 무위 자연 필두로 해서 노자 느낌이 많이 나잖아. 그지?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에 대해 옳은 것 찾는 거예요. 분별적인 지혜, 싫어하죠? 그죠? 이래서 육아랑 대립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탐욕을 버리고 여기까지 좋다. 자연의 도에 따라 여기까지 좋아. 살아갈 것을 강조하였다. 맞습니다. 선생님, 도가는 어떤 본성론입니까? 가끔 물어보는 친구 있어요. 자연적 본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연적 본성 갖고 있어요. 자연적 본성. 이것도 제가 개념 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3번. 성인이 되기 위해 뭐 이것까지는 뭐 부정할 수가 없겠지. 그지? 지인, 진인, 신인, 천인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인의의 덕을 함양한다. 이건 아니지. 이게 뭔데? 인의의 덕. 이런 걸 바로 분별적인 지혜라고 보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고요. 선지 4번. 지식의 축적을 통하여 지식 싫어합니다. 지식 싫어해요. 왜? 이게 도에
관점에서 보지 못하는 거거든. 그지? 우리의 하찮은 관점에서 보는 12 분별이 바로 지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한 백성을 이상사회의 백성으로 보죠. 소국과민. 그런 것들 응용하시면 돼요. 자신의 주관을 확립할 것을 강조한다. 자신의 주관보다는 뭡니까? 도의 관점에서 생활하는 게 중요한 거죠. 타고난 도덕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좀 애매한 표현이야. 이 도덕성이라는 표현이 지금 육아적인 느낌이 많이 나기 때문에 타고난 자연적 본성까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표현은 좀 애매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평가원에서 이렇게 겨냥해서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고요. 자, 얘를 회복한다. 여기서 이제 완전히 틀렸죠. 그죠? 얘를 회복해? 얘를 싫어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인위적인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어요. 넘어갑니다. 6번. 자, 가의 동양사상가 가불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씨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이 얘기 나왔습니다. 이 나오면서 이 한자, 그죠? 논리학 할 때 그 리자, 요거 나오면은 뭐 100% 그냥 성리학 나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죠? 간혹가다 뭐가 나올 수 있어? 정약용이 나올 수도 있지만 뭐 성리학, 주희, 양명, 그리고 또 누구? 이황이 뭐 요쪽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성이 곧 이이다. 마음속에서는 성이라고 하고, 요거 이제 제 그림 기억나시죠? 우리 삼조하는 성 수강하신 분들 그림 기억나지? 마음에 있으면, 이가 마음에 있으면 뭐야? 성이야. 그지? 기억나지? 그리고 사물에 있으면 이라고 한다. 그지? 성은 하늘이 생성한 수많은 도리이며 오로지 선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으면 성, 밖에 있으면은 이, 즉 사물에 밖에 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나의 마음과 무관하게 존재한다 라는 걸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되겠어요? 주희 선생님이 되겠죠. 그죠? 자, 을 보겠습니다. 심은 곧 이이다. 자, 심증리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 몸을 주재하는 것은 마음이고 마음을 드러낸 것은 의이며, 자, 요게 중요하죠. 그죠? 마음이 향했어. 신부재현 불목견이다.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내 마음이 향해 있어야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 뜻이 향해야만 내가 이 사물에 이치를 부여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의의 본체가 지이고 의가 있는 곳이 물이다. 마음 밖에 사물 없다라는 거에 다른 표현이 이거라고. 마음 밖에 사물, 즉 마음 밖에 이치, 사물 있어 없어? 양명한테 없잖아. 선생님 그거 언제 알려주셨어요? 심 왜 물이 심 왜 물이라고 했잖아. 이건 기억나지? 그지? 마음 밖에 사물 없잖아. 근데 마음, 뜻이 갔어. 그러니까 사물이 돼. 사물이 됐다는 건 이치가 부여됐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러면은 우리 확실히 정할 수 있지. 누구야? 양명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그죠? 이렇게 개념을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개념을 응용하면은 확신이 생깁니다. 주희 같은데 양명 같은데 이게 아니라, 자,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거죠. 그래도 2개만 나오면 땡큐예요. 그죠? 3개 나오면 좀 많이 힘들어집니다. 자, A 볼게요. 벤 다이어그램 나오면 아예 벤 다이어그램 표를 보지 마세요. 그냥 여기에 주희랑 양명 쓰고 OX 치면 되는 거야. 자, 타고난 양지를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한다. 자, 이게 가장 어려웠던 선지예요. 제가 볼 때 가장 어려웠던 선지입니다. 타고난 양지. 자, 양지가 선천적이다. 이거 공통점이라고 했어 안 했어? 했지? 했지. 분명히 말했습니다 제가. 하지만 양지라는 게 선천적으로 있는 건 맞는데 주희한테는 양지가 어떤 거다? 요즘 요 포인트로 많이 내요. 고3도 그렇고. 주희한테 양지는 단순한 지각력이야. 그러니까 주희한테 양지는 이치 자체는 아니에요. 이치는 아니야. 양명한테는 양지가 곧 이치이자 천리야. 알겠어?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양지를 갖고 있고 그 양지를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하는 것도 맞는데 이 양지가 직위가 다르다고. 직위가. 양명한테는 최고 대빵이에요. 양지가. 주희는 그렇지 않아.
어느 지각 능력 정도야.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다 맞겠지. 왜? 단순한 지각 능력이라고 봐도 양지를 주희한테 있어서 이걸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하는 거는 맞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A에 들어가면 안 되고 B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틀렸어. 자, 니은 볼게요. 도덕적 암과 도덕적 실천에는 선후가 없다. 선후가 없지. 누구한테? 양명한테는. 주희한테는 선후가 있어요. 선후를 따지면 지가 먼저고 경중을 따지면 뭐가 먼저다? 행이 앞선다 라는 거 기억나시죠? 예. 자, 그래서 니은도 안 돼. 이러면 이제 좀 편해져요. 왜? 답은 두 개밖에 안 되니까. 디귿하고 리을밖에 안 되겠지? 자, 답은 디귿 리을이에요. 자, B 볼게. 사사로운 욕심을 제거하고 본성을 함양해야 한다. 뭐 그냥 존천리 거인욕 이렇게 따라가면 됩니다. 사사로운 욕심 제거한다 그러니까 인욕 제거하고 거인욕하고 본성이라는 게 결국 천리 아니겠습니까? 둘 다 함양하니까 존천리 거인욕 공통점이다. 요렇게 가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C예요. 개별 사물의 이치는 마음 밖에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자, 사물의 이치라는 게 마음 밖에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양명은 O고 주의는 X니까 C에 들어가는 게 맞다. 답은 디귿 리을이다. 이해했지? 자,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자, 고대 서양 사상가라 그랬어요. 고통을 느낄 때 고대 서양 사상가 고통 쾌락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고통을 느끼지 않는 걸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결국에 이 친구가 말하는 행복은, 쾌락은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의 불안이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에피쿠로스 형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을입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받아들여야 한다. 자, 제가 많이 하는 말이에요. 9월 모평 본 다음에 반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 괜히 막 이랬으면 저랬으면 만약은 없다 여러분. 빨리 받아들여야 돼. 빨리 받아들이라 이거야. 응? 스토아 같잖아. 그지? 이러한 일들은 우주의 건강과 번영을 이끌어주기 때문이다. 뭐 이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주의 법칙을 깨달으면 즉 로고스를 깨달아. 로고스와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돼. 로고스를 인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인간은 어떤 상황에도 동요하지 않는 정신 상태를 갖게 된다. 그래서 이 필연적인 질서 체계를 얘기하는 스토아가 되겠고 더 확실히 얘기한다면 어떤 상황에도 정념에 빠지지 않아, 동요하지 않아 라고 했으니까 부파토, 부동심, 아파테이아, 스토아파, 부파토 기억나시죠? 이렇게 되겠지. 자, 에피쿠로스는 참된 쾌락을 위해서 허황된 욕망을 버려야 한다고 본다. 허황된 욕망을 버려야죠. 모든 욕망 버린다. 그건 틀려.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망은 최소한으로 충족해야 됩니다. 자, 2번. 스토아는 고통이 없는 정신적 쾌락의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자, 정신적 쾌락주의 아니잖아. 그지? 쾌락주의 아니잖아. 다 받아들여야 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 거고 일어나지 않을 일은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 굉장히 뭔가를 받아들이고 싶으시면은 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꼭 읽어보세요. 힘들 때. 아주 강추입니다. 강추. 그러니까 쾌락축은 아니다. 3번. 갑은 을과 달리 행복을 위해 은둔적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 누가 더 은둔적이야? 상대적으로 더 은둔적이지. 최소한의 친구만 곁에 둬라. 이렇게 얘기했고 공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세계시민주의 관점에서. 4번. 을은 갑과 달리 검소하고 절제는 공통점이야. 그지? 그리고 이제 요 스토아에서 요 말은 이 절제라는 말은 공통점이 확실한데 요런 거예요. 이걸 쓴 사람이 지금 뭐냐면 황제였어요. 황제 아우렐리우스. 그러면은 뭐 공직을 피하냐, 공직을 피하는 게 검소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 사람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왕이 됐던 노예가 됐던 받아들이는 거야. 에픽테토스처럼 노예였던 아우렐리우스처럼 왕이었던 황제였던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운명에서 막 벗어나려고 노력하면은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의 절제를 강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선지 5번. 갑, 을은 모든 정념을 제거하고 이거 틀렸죠? 모든 정념 제거 둘 다 틀립니다.
이성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본다. 이성을 특히 강조한 거는 스토아다. 자, 8번 보겠습니다. 근대 한국 사상가 가불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대 한국 사상이에요. 동서고금 막론하고 도, 기, 요 표현, 밑줄, 형광펜 천하. 이거 워낙 많이 나오지? 뭐예요? 동도서기가 되겠죠? 형이상에 밝아 그 도가 천하에 홀로 우뚝하고 서양인들은 형이하에 밝아서 그 기는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다. 그래서 동도서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을 볼게요. 서양과 화친할 수 없다. 서양과 화친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서양은 배척해야 되고 우리 거 소중화 중국과 우리 거는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위정척사 사상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아주 과격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갑 볼게요. 동양은 동양의 정신 문화와 서양의 종교를 융합해야 한다고 본다. 자, 지금 보세요. 동양의 정신 문화 지키는 거 맞지? 그리고 서양의 종교가 아니라 서양의 과학 기술이죠. 그죠? 이거는 정신적인 거예요. 서양의 정신은 배척합니다. 누구도? 동도서기도. 그러니까 서양의 정신 배척하는 거는 여기나 공통점이야. 알겠지? 그거 정확히 기억해야 돼요. 자, 두 번째, 갑은 유교적 가치를 토대로 여기까지 좋다. 서양의 기술을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답이네. 답은 2번. 3번, 을은 민생 안정을 위해서 서양 문물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서양 문물이 됐건 서양 종교가 됐건 다 배척해야 돼. 그게 위정척사잖아. 그지? 그러니까 X. 네 번째, 을은 신분차별을 극복하여, 자, 우리 성리학적 신분 질서를 끝까지 수호하자고 강조하는 사람이야.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점은 신분차별 극복이 아닙니다. 신분제를 인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둘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신분차별 극복 아니죠. 평등사회 아닙니다. 신분제 사회, 성리학적 신분 질서를 좋아한다고 둘 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다섯 번째, 갑을은 성리학적 이념에서 벗어나. 요거부터가 틀렸죠? 그죠?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본다. 자, 더 볼 거 없습니다. 앞에서 틀렸어요. 9번 볼게. 자, 중세 서양 사상가라고 했으니까 두 명이 생각나겠죠. 아우구스티누스하고 아퀴나스가 생각나겠습니다. 자, 최고에서는 신이고, 이거 구분하는 거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어렵지 않아. 잘 봐봐. 최고에서는 신이야. 최고의 덕은 신에 대한 완전한 사랑이야. 여기까지 아우구스티누스랑 아퀴나스 구분 안 되지. 그지? 잘 봐봐.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이렇게 4개를 늘어놨어. 4개 딱 늘어놓으니까 뭐라고 맞추라는 거야? 사주덕. 야, 느낌 온다. 응? 누구에 가까워? 플라톤을 계승한 아우구스티누스에 가깝지. 또 봐봐. 신에 대한 사랑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인간은 즉 사주덕, 이데아 이런 것들이 신의 정신에 포함된다. 사랑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플라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주덕이 사랑에 포함된다. 사랑의 다른 모습이다라는 거는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관련해서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는 아우구스티누스한테는 어디에 포함되는 거다? 신의 정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부분도 다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플라톤을 기독교적으로 변용시킨 게 바로 누구다? 아우구스티누스다. 자, 인간은 신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구현할 때 완전한 행복을 누린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누굽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되겠죠. 아우구스. 1번, 인간은 현세에서만 완전한 행복에 이룰 수 있다. 그럼 천국이 왜 필요한가? 그렇잖아. 그럼 천국이 왜 필요해? 천국 가고 싶어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죠. 자, 악은 성과 마찬가지로 신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다. 자, 아우구스티누스의 악 개념 많이 나온다 그랬지. 악 개념. 자유의지 있습니다. 그죠?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선을 택하지 않은 거. 선의 결여. 그거를 악으로 보죠. 악이라는 거는 선의 결여입니다. 선의 결여. 그러니까 뭐가 없을 때 그거를 달리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악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악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악은. 그지? 이거의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악은요, 여러분.
실체로서 존재해 안 해? 실체라는 건 뭐야? substance라는 건 뭐야?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야. 이게 철학적인 정의야. 자, 선에 의존해서 존재하지. 악은 실체 아니야. 아니잖아. 악은 실체가 아니라고.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악은 선과 마찬가지로 신에 의해 창조된 거 아니야. 신은 선을 만들었어. 그지? 신이 악을 만들면 이상하잖아. 그죠? 자, 인간은 신의 은총을 통해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귀의한다, 합일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신과 똑같아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잖아. 신은 최고야. 신과 똑같아질 수는 없어. 하지만 신에게 귀의할 수는 있습니다. 요런 개념들. 4번, 신은 신앙의 대상이 아닌 신앙의 대상이지. 그죠? 이성적 인식의 대상일 뿐이 아닙니다. 신앙의 대상이에요. 실존적으로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야. 자,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으므로 있거든 신에게 온전히 의지하게 된다. 자유의지가 없다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10번. 다음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이에요. 고대 동양이니까 공맹순 나올 것 같다. 그지? 자, 두 개의 갈대 묶음은 서로 의존해 있을 때 아니었어. 공맹순 아니었어. 도가 불가를 우리가 놓치고 있었어. 지금 보니까 의존한다. 의존 너무 좋아해. 의존 너무 좋아해. 상호 의존, 응? 의존. 연기설 막 느낌 나죠. 그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거 나오면 게임 끝이야. 이거 나오면 게임 끝이야. 이거 나오는데 함정 파기 되게 어렵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웬만하면 요 표현 나오면은 연기설. 근본 불교 얘기하는 거죠. 근본 불교, 초기 불교, 시타르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저것이 없으므로 이것 또한 없다. 인연, 생기, 연기 이렇게 되겠죠. 바른 수행, 이게 8정도가 되겠죠. 바른 수행을 통해서 열반에 이르러야 한다. 맞는 얘기죠. 그죠? 맞고. 자,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첫 번째 입장 맞고. 자, 그리고 고통의 소멸을 위해서 삼독을 제거해야 한다. 자, 고통스러운 게 현상이야.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고통의 소멸 위해라는 말 맞아. 삼독을 제거해야 돼. 삼독은 탐진치예요. 그죠? 삼독을 제거한다. 너무 맞는 얘기죠? 세 번째 질문. 인간은 고정된 실체로서. 아, 이거 우리 다 아는 건데 우리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구만. 자, 고정된 실체. 아니죠. 그죠? 자, 영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 네 번째, 만물의 상호 의존성. 이게 연기설의 핵심이지. 그죠? 연기설을 한 단어로 바꾸면 상호 의존성이에요. 그죠? 깨달아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 여기서 하나 더 뽑아낼 수 있죠. 상호 의존적이니까 나와 타자가 다른 것이 아니다. 자타불이. 이게 곧 자비 개념으로 연결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요렇게 되겠지. 그럼 요렇게 대답한 친구가 누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하나, 둘, 정이 되겠네. 그죠? 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꿀팁을 준 건데 출제진 감사합니다. 자, 꿀팁을 준 거예요. 이거 보시면 알죠? 저 이거 실제로 봤어요, 이 그림. 굉장히 감동 깊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교과서에서만 보던 게 여기 있구나 하고. 근데 정작 어디서 봤는지 잘 기억이 안 나. 이탈리아 어디였던 것 같은데. 자, 위로 하고 있어요. 이거 욕 아닙니다, 여러분. 위로 하고 있어요, 위로. 이건 뭐냐면 실체라는 거. 실체라는 게 어디에 있다? 위에 있다. 이데아 세계에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아래에 있다. 이건 누구였어? 아리스토텔레스였지? 그지? 그러니까 이건 플라톤이에요. 플라톤. 자, 플라톤. 좋음 자체. 요 표현 많이 나온다 그랬지? 모 자체, 선 자체, 아름다움 자체.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것, 현상에 있는 아름다운 것, 이런 거는 다 뭐야? 다 뭐야? 이데아를 모방한 거지. 그지? 어느 정도 모방했느냐에 따라서 많이 아름답네, 적게 아름답네, 이렇게 되는 거야. 아름다움 자체, 좋음 자체, 그걸 뭐라 그래? 이데아라 그래. 좋음 자체, 그런 거는 현상에 있으면 안 돼. 현상은 불완전하니까. 왜? 현상은 끊임없이 변하잖아. 그지? 끊임없이 변해. 선생님,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막 내 세포 막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는 순간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라고.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하는 거야.
그러면은 현상에 있는 거는 변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어떤 것 자체는 변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현상이 아니라 이상계에 있다고. 이상계. 그걸 뭐라 그래요? 가지계라 그러죠. 그죠? 인식할 수 있는 세계. 보이는 세계는 아니지만. 여기에 있는 세계를 뭐라 그래? 보이는 세계. 가시계. 여기의 특성은 뭐예요? visible, 볼 수 있고 sensible, 만질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것 특징은 뭐야? intelligible, 사유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차이가 있다고. 요거 구분해야 돼. 자, 그래서 이 이원론을 주장하는 플라톤입니다. 자, 볼게요. 그럼 플라톤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자, 플라톤 하면서 지금 계층 얘기를 했는데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은 재산을 공유해야 한다. 이거 되게 매력적이지. 틀려. 우리 이거 구분해야 된다 그랬지. 영혼 3분설 했듯이 생산자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수호자 계층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뛰어나면 뭐로 올린다 그랬어? 통치자로 올린다 그랬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하면 좋을 것 같아. 여긴 방위자가 된다 그랬죠. 요거 기억나지? 그지? 자,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공유하는 거. 여기가 처자랑 재산을 공유하지. 그죠? 여기는 재산 인정합니다. 그죠? 이거 다른 버전으로 하면은 모든 계층의 사유재산을 부정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틀립니다. 자, 민주적인 의사결정. 철인정치야. 민주적인 의사결정 아니에요. 3번 감각과 경험을 토대로. 이 사람 이성주의입니다.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소프라토 데스칸 편증법 해결. 이성주의. 자, 사회 계층 간의 역할 교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아니지. 왜? 각각의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것을 소유하고 알맞은 일을 하는 것. 그게 정의예요. 나한테 알맞지 않은데 내가 통치자 하고 싶어. 나 통치할래. 이렇게 되면 안 돼. 정의롭지 않은 거야. 자, 5번 볼게. 5번이 답이죠. 선한 삶을 위해서 이성으로 기계와 욕망을 잘 조절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두 말이 이끄는 마차 비유를 많이 들어줬죠. 실제로 플라톤이 그렇게 비유하고 있고, 그래서 이성이 결국에는 조절을 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이에요.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입니다. 너의 행위의 준칙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범위라고 보면 돼. 칸트하고 벤담까지가. 그래서 이제 칸트가 나왔어요. 너의 행위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이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위하라. 자, 일단 팁을 준다면 준칙과 도덕 법칙. 이것과 도덕 법칙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과 도덕 법칙 구분하는 거. 자, 앞으로 공부할 팁을 드리는 겁니다. 잘 모르겠으면 질문하세요. 또 하나 칸트 뭐 구분해야 되냐면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 이거 자체로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구분해야 돼. 뭐?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 자, 요거 두 개 뉘앙스가 다르죠? 예, 이건 무조건 도덕적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무조건 도덕적인 건 아닙니다. 그죠? 자, 요런 거 구분해야 돼. 준칙과 도덕법칙 구분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자율적으로 실천 이성의 명령에 따르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칸트야. 도덕의 궁극 목적은 사회적 행복. 공리주의가 하는 얘기. 자연적 경향성이 도덕적인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있는가? 아니야. 도덕적인 행위는 선의지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선의지랑 자연적 경향성은 구분돼요. 칸트한테.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구분돼요. 자, 도덕법칙은 사회가 의무로 요구하는 타율적인 명령인가? 요거 틀리지. 그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성이 명령하는 겁니다. 자신의 이성이 자율적으로. 실천 이성이. 알겠지? 자, 개개인이 의욕한 모든 준칙이 곧 보편적인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지. 이거 구분하라고. 자, 준칙 중에서 보편화, 인격화 되는 거. 인격화는 보편화에 수렴됩니다. 그러니까 준칙 중에서 플러스 뭐가 되는 거? 유니버셜해지는 거. 보편화 되는 거. 준칙 플러스 보편화. 이게 곧 뭐야? 도덕법칙이야. 알겠지? 근데 준칙이 곧 보편적인 도덕법칙이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지? 준칙이 보편화되면은 그게 보편적인 도덕법칙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전 아침마다 핫도그를 먹습니다. 그게 이제 준칙이에요.
그렇다고 왜 도덕 법칙입니까?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준칙은 다른 말로 뭐야? 경륜이야. 그것도 기억하고 있어요. 자, 답은 5번이지. 그 자체로 선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의지뿐인가? 맞습니다. 이거 다른 버전으로 어떻게 표현된다고? 우리 개념 강의 때 배웠지. 선의지만이 어떻다? 무조건적으로 선하다. 오케이? 답 5번. 13번 갑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가불의 입장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고대 서양이라 그래서 또 엉뚱한 데 찾지 마. 갑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이다. 볼 거 없잖아. 프로타고라스. 자, 인간이 가진 무지 중 가장 큰 무지는 이것도 그 사실 볼 거 없잖아. 무지의 지. 그죠? 소크라테스죠? 얘네랑 싸우는 애는 대체로 얘잖아. 그지? 자, 갑은 인간보다는 자연을 철학적 관심의 대상으로 삼는다. 아, 우리 배운 거 나왔네. 배운 거 나왔어. 둘 다 어디에서 어디로? 피시스에서 뭐로? 노모스로. 제가 요렇게 설명해드렸죠. 인간 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졌다 그랬어. 이게 바로 자연 철학이야. 자연 철학은 이 둘이 아니라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이런 사람이라 그랬어. 그지? 그럼 만물의 근원은 뭐냐? 이런 거 묻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여기서 여기로 왔어. 즉 둘의 공통점은 이거라고. 인간과 사회에 관심을 갖는 거야. 자연보다는. 그지? 그러니까 요건 둘 다 틀린 거고. 자, 개인의 경험을 초월해 존재하는 객관적지를 중시한다. 경험주의잖아. 감각주의잖아. 그러니까 개인의 경험을 초월해.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쓴다고. 그지? 자, 을은 인간이 선을 알고도 악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소크라테스는 주지주의이면서 잘 봐. 우리 플라톤도 주지주의라고 하지. 그지? 소크라테스는 주지주의이면서 굳이 얘기하면은 지행합일이야. 이게 분리가 안 돼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플라톤은 이건 아니야. 알겠지? 주지주의 맞는데 이건 아니라고. 이거 구분해야 돼. 그래서 선을 알고 악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4번. 을은 참된 암과 덕이 있는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본다. 당연하죠. 지덕복 합일설 얘기죠. 그죠? 플라톤 버전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 정의로운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 불행할 수 없다. 요거 만든 얘기야. 그지? 정의는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된 상태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것도 기억하시고. 자, 5번. 갑, 을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과 명예로운 삶을 중시한다. 자, 일단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명예로운 삶 중시하는 거 프로타고라스는 맞는 것 같아. 그지? 근데 소크라테스는 적어도 여기서 부정하겠죠. 그죠? 요건 부정하겠죠. 그 명예라는 게 어떤 자신의 영혼의 명예 이렇게도 읽힐 수 있어서 이거는 약간 좀 세모입니다. 하지만 부귀 영화를 누린 건 결코 아니에요. 세속적인 명예를 원한 것도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러니까 결국 답은 뭡니까? 4번이죠. 14번 갈게요. 한국 사상가 가불의 입장입니다. 또 이기 나왔어. 이기 나왔는데 아까 성리학이랑 양명 이런 거 나왔으니까 이거 딱 보니까 이황이이야. 그지? 이기 나오면 이황이일 가능성 높아. 맞지? 자, 보자고. 이와 기가 합하여 사람의 몸에 생겨난다. 여기까지는 공통점이야. 알겠지? 이런 까닭에 이와 기가 서로 바란다. 서로 바란다. 호발. 어? 자, 이기호발. 이황.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와 기는 개개사물에서 오묘하게 어우러져 있다. 그래, 이것도 공통이야. 공통이야. 사물은 모두 이와 기의 결합이야. 알겠지? 기가 발할 때 이가 타는 것은 맞지만 이가 발하고 기가 따르는 주장은 옳지 않다. 자, 요거 요약하면 뭐야? 이가 발한다라는 말은 틀렸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기발 이승 일도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에요. 자, 이황은 사단을 일단 요거부터 뭐라 그랬어? 사단이 감정인 거. 오케이, 여기까지는 합격이야. 사단은 이가 발했어. 사단 어떻게 발동하는데? 이가 발하고 기가 따른다. 맞네? 1번이 정답이네? 아니구나. 정답은 지금 옳지 않은 거 찾는 거구나.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식으로 표시해 놓으세요. 그래야 안 헷갈립니다. 자, 이황은 이는 종교하고 기는 비천하다. 이귀기천 공통점이야. 누구의 공통점? 당연히 성리학 그리고 이황이 다 공통점이에요.
이는 종비, 기는 비청. 그러니까 요것도 맞는 얘기야. 답은 아니겠지. 자, 을은, 이는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서로 다르다. 자, 보세요. 사단과 칠정. 자, 이렇게 생각하자. 사단은 어떻게 이루어져? 기, 발, 이, 뭐예요? 기가 발하고, 이승. 칠정은 이발 기수야? 아니잖아. 칠정도 기발 이승이잖아. 그러니까 기발 이승 일도설이잖아. 그런데 이 중에 순선한 측면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사단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칠정포 사단의 개념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은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어때? 다르지 않지. 왜? 둘 다 기가 발해서 나타나는 감정이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요게 틀린 거죠. 둘의 연원은 같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4번 볼게. 자, 을은, 이는 선의 실현을 위해 기질을 바로잡아야 한다. 교기질, 특히 강조하죠. 맞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이게 이황한테 나오면 틀린 건 아니에요. 이거를 이가 강조하는 건 맞는데 이황한테 나왔을 때 틀린 건 아닙니다. 알겠죠? 자, 갑을은 칠정을 기가 발하고 이가 기를 탄 것으로 본다. 이거 공통점이라 그랬지. 이황, 이 공통점 잘 기억해 두세요. 제가 6월 때도 이거 가지고 설명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그게. 자, 15번 갈게. 가의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자, 이거는 선생님이 볼 때 뭘 틀렸냐면 이런 순서도 적응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A의 질문 들어가는 게 X라고 답하면은 이게 선택이 돼야 되는 거야. 응? 보자. 자, 고대 동양 서양 사상가지. 사단 얘기 나왔어. 사단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넓힌다는 거.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확충한다. 응? 채울 수 있다면 사회를 보전하기에 충분할 것이고 그것을 넓히고 가득히 채우지 못하면 부모를 섬기기에도 부족할 것이다. 사단 확충을 강조하는 그죠? 사단 확충, 사단은 측수사시야. 그지? 사단 얘기하면서 그거 확충 강조해. 그럼 누구밖에 없니? 맹자지. 그지? 사단 얘기한 거 자체가 성선설 끌어낼라 그런 거니까. 그지? 맞지? 자, 그럼 봐봐. 맹자야. 군주가 이인 의를 해치면 역성혁명 가능하잖아. 교체할 수 있는가? 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서 아니오라 그래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니오라 그래야 이게 채택이 된다고. 그지? 근데 이거는 예라고 할 질문이니까 A의 질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기억은 안 되고 니은 볼게. 옳은 일을 꾸준히 실천하여 사단을 형성해야 하는가? 이거 맹자한테 맞니 틀리니? 옳은 일을 꾸준히 해. 이거 맞지? GV. GV지도 해야 돼. 꾸준히 실천하는 거 맞아. 근데 사단을 형성하는 거 아니잖아. 형성은 없던 게 생겨나는 거야. 사단은 처음부터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겠지. 누가? 맹자가.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지? 틀린 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디귿. B입니다. 이제 예라고 답해야 되겠죠? 대인과 소인은 모두 선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가? 구분 없이 선한 본성 갖고 태어나요. 구분 없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 선한 본성 갖고 태어나. 그럼 뭐 차별하나? 누구는 선하고 안 선하고, 누구는 악하고? 그러면 그 본성론 이상한 본성론이지. 리을 볼게요. 예를 실천하여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야 하는가? 이게 틀리네. 악한 본성 변화. 이건 순자가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럼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죠. 자, 16번 보겠습니다. 그림의 수업 장면에서 학생들이 모두 옳은 대답을 했다고 할 때 A 사상가의 입장입니다. 자, 도의 관점에서 모든 만물이 모두 평등하다. 만물제동. 자, 장자가 되겠죠. 그죠? 외물에 얽매이는 삶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갈 것을 주장했습니다. 뭐 소요유, 뭐 이런 삶을 추구하는 거죠. 장자예요. 자유를 추구하는 남자, 장자입니다. 자, 오감에 의존하면은 어떻게 돼요? 시비분별을 막 하게 되죠. 그죠? 도에 입각한 삶을 살지 못하게 돼요. 만물의 근원을 깨달아야 한다. 여기까지는 맞아. 만물의 근원 깨닫는 건 맞는데 오감의 의존이 틀리다. 니은 선입견에서 벗어나. 여기까지 좋다. 소요 맞다. 소요유 여기까지 좋아. 맞아. 니은 오케이. 디귿. 지속적인 도덕적 수양을 통해 의로움을 실현해야 한다. 인의예지 사덕.
도덕적 수양도 뭐 그런 거겠지, 그지? 얘 훈련하고, 응? 뭐 그런 걸 거 아니야. 그런 건 인위적인 규범이라 그랬어. 그거 좋아해, 싫어해? 싫어한다. 그러니까 디귿 아웃. 리을 갑시다. 인위적인 규범에서 벗어나. 여기까지 좋아.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너무 좋다. 답은 니은, 리을이 되겠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17번 근대 서양 사상가예요. 자, 우린 공리주의 칸트까지 배웠으니까 그 이전에 누가 나와도 이상한 게 아니야. 자, 봐봐. 덕과 악덕은 그것이 일으키는 어떤 인상 나왔다. 인상. 감정에 의해서 구별된다. 주정주의. 도덕성은 그러니까 요거 선생님이 요거 외우라고 했지. 도덕성은 판단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다? 느껴지는 것이다. 느껴지는 것이다. 느껴지는 것이다. 누구예요? 휴미 되겠죠? 데이비드 휴. 을입니다. 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이성의 지도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다. 덕을 따르는 사람들의 최고의 선은 자연 그 자체, 즉 영원해. 신의 특성이야. 영원해, 유일해. 플러스 여기에 담지 않았지만 영원하고 유일하면서 어떤 무한한 실체. 신은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다. 무한하니까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게 바로 유일한 실체가 되는 거야. 맞지? 맞지? 이거 누구야? 스피노자지. 스피노자. 그래서 스토아랑 스피노자랑 좀 헷갈리면은 둘 중에 하나 같은데 헷갈리면은 실체 얘기 나오면은 그냥 스피노자로 가라 그랬죠. 그죠? 스토아랑 스피노자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스토아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스피노자는 없습니다. 알겠죠? 자, 갑. 선악은 공감이 아니라 공감이잖아. 공감심, 동정심 이런 거 강조하잖아. 그지? 그래서 주관적 감정에 의해 판단된다. 공감이 아니라 이 부분이 틀리죠.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얘 나름대로 일반화 될 수가 있어요. 이 선악이라는 게. 휴미입니다. 감정은 이성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노예에 의해야 한다. 아니죠. 아니죠. 이성이 감정에 복종해야 되겠죠. 그죠? 주정주의니까. 감정이 제일 중요한 거야. 자, 을입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연의 필연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유의지가 일단 없어. 응? 없다고. 그리고 자연의 필연성에서 벗어날 수도 없어. 왜? 인간은 신의 한 양태일 뿐이야. 알겠지? 4번 볼게요. 을. 이성적 관조로 신을 인식해야. 여기까지 좋다. 이성적 관조로 신을 인식해야. 여기까지 좋아. 스토아도 이렇게 얘기하죠. 최상의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요걸 이제 지고선, 지복이라고 표현하죠. 지복. 지복. 지극한 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도덕적 행위에서 이성만이 직접적인 실천 동기가 된다. 흉은 당연히 아니겠고. 그죠? 스피노자는 맞겠지. 이성만이 직접적인 실천 동기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스피노자한테는 요 말이 조금 어려운 게 이 도덕적 행위라는 게 어떤 주체적으로 뭘 결정해서 한다라기보다는 스피노자한테는 신의 양태이기 때문에 사실 좀 애매한 표현이에요. 어쨌든 휴마한테 확실하게 안 되는 표현입니다. 답은 4번이었고 18번 가겠습니다.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주권자의 지배하에. 요것도 나오면 끝이지? 그지? 여기까지 나오면 끝이지. 벤담이지. 그지? 오직 고통과 쾌락만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뿐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지적해 준다. 쾌락 또는 고통은 자, 여기서 쾌락 계산의 기준이 나옵니다. 강도, 지속성, 기간이죠. 확실성 등 7가지. 강기가 확번순범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쾌락의 질적 차이는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제레미, 벤담이 되겠고 이게 입법의 원리도 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공리주의의 기본적인 3가지 원칙 한 번만 씁시다. 자, 첫 번째 공리주의는 쾌락, 고통, 즉 쾌락주의예요. 두 번째 쾌락주의이면서 모든 구성원의 쾌락을 공평하게 계산을 합니다. 쾌락주의, 공평주의, 쾌락주의, 공평주의. 그리고 결과보다 동기, 의도보다는 뭘 봐요? 결과를 보죠. 결과주의. 이렇게 돼요. 하나만 더 갈게. 공리주의도 보편적인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도덕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칸트만 그런 거 아니야? 자, 1번. 인간은 쾌락과 고통에 의해 지배받는 존재이다. 너무 맞는 얘기. 행위의 선악은 그 행위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맞는 얘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도덕
법과 이법의 원리다. 자, 요것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죠? 이법의 원리. 이 사람 법률계 쪽에 있었어요. 4번. 공동체의 행복은 구성원들의 행복의 총합일 뿐이다. 자, 잘 봐. 공동체의 행복은 구성원들의 행복의 총합일 뿐이다. 이거 잘 봐야 되는데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 개인의 행복량을 다 따져. 그게 곧 뭐예요? 전체 행복이야. 즉 사회라는 게 개인의 합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 그렇기 때문에 그 사고방식에서 비롯돼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개개인의 행복을 하나하나 계산해 봐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끌어낼지를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자, 요거 좀 어색한 사람들은 어려운 부분 질문 남겨주시고 잘 기억하세요. 자, 요거 형광펜 칠해놓기. 답은 5번이 되겠네. 쾌락에는 양적인 차이 있지. 질적인 차이는 없어요. 그죠? 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질적인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비판한 게 밀입니다. 질적인 차이도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답은 5번이었고 19번 볼게요. 덕은 지나침과 모자람의 악덕들 사이의 중용이다. 중용 얘기 나오면은 우리는 웬만하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로 갈 수 있어. 거기에 고대 서양 사상가야. 그지? 두려움 및 대담함과 관련해서는 용기가 바로 중용이다. 자, 중용의 특성 한번 봅시다. 중용의 특성. 중용이라는 것은 품성적. 자, 다시 요렇게 돼요. 지적인 덕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죠? 지적인 덕이 뭐야? 실천적 지혜야. 실천적 지혜. 그죠? 실천적 지혜. 실천적 지혜가 알려주는 거죠. 뭐를? 중용이 뭔지를 알려줘. 중용을 알려줘. 그럼 이걸 일단 알고 선지야. 선지. 일단 알아야 돼. 중용을 알고 그 다음에 이거를 행해야 돼. 한 번만 행하면 안 돼. 한 마리의 제비가 왔다고 해서 봄이 온 건 아니니까 행하고 선지 후행에 어떻게 보면은 행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를 습관화 시켜야 돼. 그래서 그거를 품성으로 만들어내야 돼. 그지? 이게 이 사람이 얘기하는 덕인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죠? 실천적 지혜가 프로네시스라는 거고 여기까지 알겠지? 근데 이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도덕적인 행위를 못하는 이유 두 가지야. 잘 봐봐. 첫 번째, 아는 데서 실패. 아는 데서 실패. 선지, 이 아는 걸 실패한다고. 그지? 아는 걸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지해서. 어떤 게 좋은 건지를 몰라서 무지한 경우. 이게 굉장히 나빠요.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 두 번째, 알긴 아는데 지는 아는데 얘는 소크라테스랑 다르니까. 그지? 의지도 중요하니까 알긴 알아. 근데 여기에 뭐가 개입됐냐면 의지가 좀 박약해. 뭐가 좋은 행위인지는 아는데 아크라시아, 의지가 박약하다고. 이래도 도덕적인 행위 못해요. 그죠? 자, 앞으로 이거 나올 거라고 제가 예상합니다. 둘의 관계예요. 뭐가 더 나쁘다고 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게 더 나쁠까, 이게 더 나쁠까? 무자가 무지야, 무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게 더 나쁘다고 봐요. 무지한 게 더 나쁘다고 봐. 알겠지? 요거 잘 기억하고 있어. 차라리 의지박약이 낫다, 야. 상식이랑 좀 달라. 난 의지박약이 좀 싫은데. 어쨌든 그래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야. 자, 봅시다. 모든 감정과 행위에 중용의 상태가 존재한다. 자, 이거 개념 우리 얘기했죠? 모든 행위와 감정, 모든 행감에 중용이 있는 거는 아니다. 절도와 사기 사이에 중용이 있는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했듯이. 자, 모든 요거 주의하시고 현상계의 모든 사물은 이데아계의 모방에 불과하다. 이데아계를 따로 설정하지 않아. 왜? 플라톤은 이거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거니까. 여기에 바로 실체가 있는 거야. 그지? 그 실체가 바로 목적을 갖고 있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 그 끊임없는 노력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고 덕이 있는 거예요. 3번. 선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유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봐봐. 선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반드시 있어야 돼. 알겠어? 자, 세계에서 고유한 목적을 지닌 존재는 오직 인간뿐이다. 자, 요것도 오해를 많이 사는 거예요. 그 생윤의 환경윤리까지 안 가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각각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각각의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목적론이라 그래. 그 목적, 텔로스, 다 목적이 있어. 응? 개미의 목적이 있고, 뭐
사과의 목적이 있고 각각의 존재한테 다 목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직 인간뿐이다. 요게 틀렸어. 알겠지? 5번 품성적 덕은 도덕적 행위의 습관화로 얻어지는 것이다. 품성적 덕, 품성적 덕. 자, 요렇게 해서 품성적 덕이 생긴다 그랬지. 그지? 품성적 덕. 맞지? 용기 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도덕적 행위의 습관화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물론 뭐가 있어야 되지만 중용을 알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선에 대한 지식을 전제했다는 개념 하에 뭐 해야 되는 거야? 도덕적 행위 습관화로 얻어지는 거야. 답은 5번이야. 알겠죠? 자, 20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근대 서양 사상가예요. 진리를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지성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들이다. 우상론 얘기 나왔어. 4대 우상론. 베이컨이 되겠죠. 그죠? 참된 기납법 얘기했으니까 여기에 가까운 거는 꿀벌이야. 꿀벌. 그지? 자, 진리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생각한다. 이제 지겹다 이거. 그지? 코기토 에르고숨. 누구야? 데카르트지? 르네 데카르트. 자, 봅시다. 자연과학적 지식으로 인간의 생활 방식을 개선할 수 있다. 당연하죠. 그죠? 요걸 특히 강조하죠.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고문해서라도 자연의 비밀을 밝혀내야 된다. 왜 자연의 비밀을 밝혀내야 돼? 그렇게 귀납적으로 얻은 지식으로 인간의 삶을 개선시켜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자연에 대한 참된 인식을 방해하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이 선입견이 네 종류로 나뉘어. 그게 뭐예요? 우상론이에요. 4대 우상론. 4개 우상론 써봐. 숙제야. 후기에 남겨봐. 자, 디귿 볼게. 확실한 지식은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명제로부터 연역된다. 그죠? 확실한 지식은 절대 의심할 수 없는 명제로부터 연역된다. 생각하는 내가 존재한다는 거. 그죠? 예. 여기서부터 연역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이고. 갑을 참된 지식은 이성보다는 관찰과 실험을 통해 획득된다. 여기서 이제 둘의 견해가 나뉘죠. 베이컨 같은 경우는 참된 지식은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물론 둘 다 이성의 역할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이성의 역할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성보다는 베이컨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획득된다고 보고, 데카르트는 그렇지 않죠. 관찰과 실험, 즉 경험적인 것들은 우리를 속일 수가 있다. 마치 물에 들어간 나뭇가지가 휘어진 것처럼 보이듯이, 실제로는 휘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감각은 의심할 만한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니까 우린 이성으로 제1명제를 확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데카르트는 X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답이 기억하고 니은,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되겠죠? 네,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다 풀어봤고요. 다 풀어봤고, 여러분들 그 윤리화 사상이 제가 볼 때는 조금씩 범위가 늘어나면서 저번에 비하면 난이도가 조금 더 낮아졌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좀 할 게 많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할 게 많아지는 대신에 조금씩 덜 꼬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확신 갖고 금방 풀게 돼요. 여러분 공부만 하시면. 그러니까 이거 나름대로 꿀과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용기 잃지 마시고 끝까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다 보면 재밌어요. 예? 인간의 윤리, 철학 재밌지 않습니까?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 다음에 더 좋은 결과 얻기를 기대합니다. 질문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는 김태준이었습니다.